꼬마 악마와 빵 조각. 어떤 가난한 농부가 일찍 일어나 점심에 먹을 빵 조각을 싸가지고 밭을 갈러 나갔다. 농부는 말에 쟁기를 달고 빵 조각을 외투로 돌돌 말아 덤불 아래 내려놓은 후 일을 시작했다. 한참 일을 하고 나니 농부는 배가 고파졌고 말도 지쳤다. 농부는 쟁기를 세우고 마른 풀을 뜯어 먹도록 풀어준 다음 빵을 놓아둔 덤불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려 했다. 농부는 빵 조각을 말아둔 외투를 풀어 헤쳤다. 그런데 빵 조각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외투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흔들어 보기도 했지만 빵 조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상한 일이야.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누가 몰래와서 빵을 훔쳐간 것이 분명해. 농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농부가 쟁기질을 하는 동안 빵을 훔쳐간 것은 바로 꼬마 악마였다. 꼬마 악마는 덤불 뒤에 숨어서 빵 조각을 잃은 농부가 욕설을 퍼붓기를 기다렸다. 그러면 자신의 주인인 악마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농부는 빵을 잃어버려 아쉽기는 했지만 이렇게 말했다. 어쩔 수 없지. 한 끼 굶는다고 죽게 해야겠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빵을 훔쳐갔을까. 그 사람이라도 배가 불렀으면 좋겠는데. 농부는 샘으로 가서 물을 잔뜩 마시고 잠시 쉬었다. 그리고 말을 끌고 와서 다시 쟁기질을 시작했다. 꼬마 악마는 농부가 욕을 퍼붓지 않자 실망했다. 꼬마 악마는 그날 있었던 일을 보고하기 위해 악마를 찾아갔다. 농부의 빵을 훔쳤지만 농부가 욕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훔쳐간 사람이 그걸 먹고 배라도 불렀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다고 보고했다. 악마는 잔뜩 화가 나서 말했다. 농부가 너를 이겼다면 그것은 순전히 네 잘못이다. 너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다른 농부들과 그들의 아내까지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큰일이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당장 그 농부에게 돌아가서 복수해라. 앞으로 3년 내에 그 농부를 이기지 못하면 너를 성수 속에 빠뜨릴 것이다. 꼬마 악마는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허둥지둥 지상으로 돌아왔다. 꼬마 악마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묘안이 떠올랐다. 꼬마 악마는 부지런한 일꾼으로 변하여 그 가난한 농부를 찾아가 일을 거들었다. 봄이 되자 꼬마 악마는 그의 가뭄이 들 것을 알고 그 농부에게 습지에 호밀 씨앗을 뿌리라고 권했다. 농부는 그 꼬마 악마의 말대로 습지에 호밀 씨앗을 뿌렸다. 결국 그 해에는 심한 가뭄이 들어서 다른 농부들의 호밀은 모두 말라 죽고 말았다. 그러나 습지에 심은 농부의 호밀은 잘 자라서 실한 알맹이를 맺었다. 덕분에 가난한 농부는 하늘을 거뜬히 지내고 남을 만큼 많은 호밀을 수확해서 저장해둘 수 있었다. 다음에 꼬마 악마는 농부에게 언덕에 호밀 씨앗을 뿌리라고 권했다. 그해 여름에는 엄청난 비가 내려서 밭에 물이 들어왔다. 그래서 다른 농부들이 심은 호밀은 넘어지고 썩어서 나달이 여물지 않았다. 하지만 언덕에 심은 농부의 호밀은 잘 자랐다. 이번에도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했고 수확한 호밀을 저장할 곳이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꼬마 악마는 농부에게 남은 호밀로 술을 담그라고 권했다. 농부는 남은 호밀을 빻아 술을 만들었고 그 양이 너무 많아 친구들과 나눠 마셔야겠다고 생각했다. 꼬마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주인인 악마에게 달려가 이제야 실수를 만회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악마는 꼬마 악마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기로 했다. 악마가 농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농부는 자기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농부의 아내는 손님에게 술을 차례대로 나눠주고 있었다. 그런데 그만 테이블 모서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술을 바닥에 쏟아버렸다.
농부는 화가 나서 아내에게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방정 맞은 옆편내 같으니. 이것이 구정물인 줄 알아? 이처럼 귀한 것을 쏘다니. 제대로 보고 다녀. 꼬마 악마는 악마의 옆구리를 콕콕 찌르면서 말했다. 보세요. 저 농부는 빵이 없어졌을 땐 가만히 있더니 술이 없어졌다고 저 야단입니다. 농부는 아내 대신 자신이 직접 술을 돌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농부의 초청을 받지 않은 한 농부가 그의 집에 들어왔다. 그는 일을 마치고 들어가다가 술상이 벌어진 것을 보고 자기도 한잔 마시고 싶었다. 자기에게도 술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앉아서 기다렸으나 집주인은 그에게 술을 주지 않았다. 집주인 농부는 두들거리며 말했다. 아무에게나 귀한 술을 줄 순 없지. 이것을 바라본 악마는 너무나도 기뻤다. 그러자 꼬마 악마는 낄낄거리며 말했다. 잠깐만 더 기다려보세요. 더 멋진 일이 벌어질 테니까요. 집주인 농부와 그가 초대한 농부들은 술을 모두 한 잔씩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신 뒤 빈말로 서로를 공치하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악마는 그들의 대화를 들은 다음 꼬마 악마를 칭찬해 주었다. 저들은 술 한 잔을 마시고 교활한 인간이 되어서 저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저들 모두가 우리 소나기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러자 꼬마 악마가 말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두고 보세요. 저들이 또 한 잔씩 마시고 있군요. 지금은 여우 같은 인간이 되어 서로에게 환심을 사려고 안간힘을 다하겠지만 조금 더 있으면 사나운 늑대로 변할 겁니다. 농부는 또 한 잔씩을 손님들에게 돌렸다. 그들의 대화가 점차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입에 발린 칭찬보다는 서로를 헐뜯으며 으르렁거렸다. 곧 싸움이 벌어지면서 주먹이 왔다 갔다 했다. 집주인도 싸움에 끼어들더니 실컷 얻어맞기만 했다. 악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기뻐했다. 정말 잘했다. 그러자 꼬마 악마는 의미 있는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제 곧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저들이 세 잔을 마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지금은 늑대처럼 광란을 하고 있지만 곧 돼지처럼 변할 겁니다. 농부들은 술을 한 잔씩 더 마셨다. 농부들은 완전히 취했고 얼마 안 있어서 그들의 술자리는 끝장이 났다. 혼자 가는 사람도 있었고 둘이나 셋씩 짝을 지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얼마 안 가 길거리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집주인도 손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나왔다가 그만 물웅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발끝에서 머리까지 오물을 뒤집어 쓴 채로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돼지처럼 끙끙거렸다. 악마는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잘했다. 이것으로 빵 조각으로 젖은 실수는 충분히 완해했다. 하지만 저런 음료수를 어떻게 만들었지? 넌 틀림없이 첫 번째 잔엔 여우의 피를 넣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들이 여우처럼 간교를 부렸겠지. 다음 잔엔 늑대의 피를 탔을 거야. 그래서 늑대처럼 흉포해졌겠지. 그리고 마지막 잔엔 돼지의 피를 탔겠지. 저 농부들을 돼지처럼 행동하게 만들려고 말이야. 그러자 꼬마 악마가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 농부에게 필요 이상의 호미를 수확하게 해줬을 뿐입니다. 짐승의 피는 항상 사람의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만큼의 곡식만을 가진다면 그 짐승의 피는 표출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농부는 빵을 잃고도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곡식이 넘쳐 흐르게 되자 그는 그곳에서 다른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술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농부는 하느님의 선물을 자기만의 쾌락을 위해 술로 바꿔 마시기 시작했고 그의 몸속에 흐르고 있던 여우와 늑대와 돼지의 피가 한꺼번에 솟아나오게 된 겁니다. 저 농부가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한 언제나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악마는 꼬마 악마를 칭찬하면서 옛날에 저지른 그의 실수를 용서해 주었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올려주었다.